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티켓몬스터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한재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이제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큰 화두가 두 가지였습니다. 창조경제하고 핀테크였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언론기관하고 창조경제에 대해서 제가 기사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창조경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결국 창조경제라는 게 정의하기 어렵지만은 실제 고객과 기술 환경이 변하고 있는 데서 고객의 니즈를 읽어내고 거기서 기술로서 시장을 혁신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크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금융과 기술이 융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것도 고객의 이해를 바탕으로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티켓몬스터는 이제 창업한 지 5년밖에 안 되는 젊은 기업이지만은 저희가 이제 모바일 커머스라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처음에 혁신시켰고, 여기서 이제 많은 성과들을 이뤄내면서 제가 관찰한 것은 제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핀테크에 대한 것들을 지금씩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좀 핀테크 사례를 실제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결국 모바일 커머스라는 시장이 도대체 무엇이고 저희 티켓몬스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모바일 커머스라는 고객 접점에서 핀테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이제 저희는 유통산업에 어떻게 보면 침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1970년대 재래시장들이 있었던 시장에서 유통을 시작됩니다.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기업화가 되고 이제 온라인화가 되는 트렌드가 이 유통산업에 발생을 했습니다. 기업화는 크게 오프라인 거점을, 부동산을 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유통의 스케일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기업들보다 경쟁력을 갖추는 식으로 발전을 해온 것이고요. 온라인화는 사실 오프라인의 고정비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또 고객들의 이제 편의성을 추구를 해서 2000년대에 온라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서는 모바일 커머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유통산업을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큰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이 올 때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선두주자들이 바뀌는 것을 저희는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바일 커머스가 더 힘을 발휘하게 되면은 저희 같은 기업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전자상거래 시장은 10% 이상 더블디짓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향후에도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모바일 커머스의 성장인데요. 모바일 커머스가 지금은 2015년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가 안 되지만은 2019년 정도가 되면은 크게 8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모바일 커머스를 성장하는 성장 동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좀 가기 귀찮아하는, 게을러지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이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편리해지면서 결국은 이 소비자의 니즈가 모바일 쪽으로 옮겨오는 것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화두로 나왔던 빅데이터 기술들이 지금은 점점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을 모바일로 옮기고 있고요. 또 모든 것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런 시대 때문에 이 모바일 커머스가 지금까지는 사실 100% 이상 성장을 해왔고 향후에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시장을 한번 크게 시장 지도를 보여드리면 하단에 있는 게 업태들입니다. 업태이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상자의 크기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요. 실제 여기서 보시면은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우측에 있는 것처럼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새로운 기업들, 한 10년에서 5년밖에 안 된 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티모는 이 소셜 커머스라는 시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장 파일을 많이 하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통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규모를 키워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 내에서 어떻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잠깐 더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업태에 대해서 오픈마켓, 전문몰, 홈쇼핑, 백화점, 소셜커머스, 온라인마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소셜커머스라는 업태가 여기 213%라는 연성장률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하나 보이는 거는 이 온라인 마트, 소위 이제 이마트몰, 롯데마트 같은 온라인 마트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과거에 대세였던 이제 오픈마켓이라든지 홈쇼핑들은 여전히 10%대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여기서의 이제 시장 다이나믹스는 모바일을 잘 하는 곳이 이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켓몬스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이 휴대폰으로 거의 이제 2조 가까이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2010년 5월에 5명의 젊은 창업자들이 창업을 했었고, 이 모바일 커머스 앱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출시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거래량 한 2조 중에서 80%가 저 휴대폰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7월 달에 약 2천억 정도의 거래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기술하고 유통이 융합된 회사다 보니까 한 1,300명 정도의 직원을 같이 일하고 있고, 저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냈고요. 또 이 시장에 있어서 많은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하고도 같이 저희가 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의 간단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면은 커머스이긴 한데, 처음에는 이 지역 사업이라고 자영업자들의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마사지 스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온라인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해가지고 저런 서비스들을 유통시키는 것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소위 IT 기업들은 피버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고객을 모으면서 이 스토어 사업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결국 물건을 파는 것도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고객과 기술 베이스로 저 스토어 사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이 여행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상품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측면인데, 이런 여행 사업들을 시장을 진출해가지고 확장해 왔습니다. 동시에 이 팀원 플러스라는 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CRM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것을 배포했고요. 크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라이프 스타일 커머스라고 저희를 정의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객의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계속 개척해 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팀온 슈퍼마트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아까 그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셜 커머스, 모바일 커머스와 온라인 마트가 성장하고 있는 거에 착안해서 가장 편하게 생필품들을 모바일로 살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냈고, 사실상 저희가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매우 익숙한 데서 조금씩 더 편하게 해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스며드는 방법,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모바일 커머스하고 저희 티켓몬스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모바일 커머스라는 것에서 고객 접점에서 이제 핀테크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핀테크라는 걸 좀 광의의 핀테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죄송합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결국 판매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이 파트너들에게 전달할 때까지 크게 5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 결제를 할 수 있는 통화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상품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토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배송 상품이나 여행 상품,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금융 상품을 팔 수 있다고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모바일에서 결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사실 상품을 저희가 배송하는 게 아니라 여행 상품이나 지역 상품의 경우는 내가 이 상품을 샀다라는 것을 가서 이제 인증을 하고 사용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매끄러워야지 사실상 이 모바일 상에서 정말 휴대폰 하나로 저것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5번째로는 파트너, 이제 이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객들 어떻게 하면 또 오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소위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CRM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저 5단계에서 저희들은 고객들이 언맨 니즈, 달성되지 않는 니즈가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통화, 화폐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이 금융 상품이라는 게 온라인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결제라는 것이 사실상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네 번째로는 저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사용할 때 편리하게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그것을 산 사람이 맞는지 인증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사실상 오프라인에 있는 단골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계속 드나드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단골임을 인식하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 과정이 지금은 사람이 관계로 되고 있는 것들을 더 기술적으로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언맨 니즈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저런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의 솔루션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팀온 캐시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바일에서 되게 많은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품권 같은 것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적립금이라든지 상품권 또는 포인트의 핵심은 결국 이게 쓸 데가 많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된다는 것들인데요. 저게 적립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쓰기 힘든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팀온 캐시라는 것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냈고요. 팀온 캐시가 다른 포인트들에 대한 차별점은 저희는 사실 기저귀부터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실제 사용하기 쉬운 통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온 캐시라는 걸 만들고 저희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권, IT 기업들이랑 계속 제휴를 넓혀가면서 저 통화들을 쓸 수 있는 컨버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나중에는 이 통화를 바탕으로 사용처를 더 늘리고 모바일 통화로서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 탐색 단계에 저희가 이제 금융 상품들에 대한 판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실 금융 상품의 판매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관여 상품인데다가 이런 상품들을 푸시형으로 판매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바일에서 판매하는 건 쉽지 않지만은 계속 저희는 이제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들의 상품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면서 또 저희가 이제 모바일에 맞는 감성으로 이걸 해석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고 또 고객들을 금융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중이고요. 사실 뭐 전부 다 아직 성공이라고 보기 힘들겠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계속 학습하면서 러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 발전할 이제 핀테크에서 저희가 잘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팀온페이라는 기술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인증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액티브엑스 같은 절차들이 고객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 상당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발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결할까 하다가 이 팀온페이라는 그 페이 수단을 만들어냈고요. 저희가 또 저희 기업의 사상이 모든 걸 다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랑 이런 것들을 제휴하기로 했고 여기 파트너사와 같이 저 팀온페이라는 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가장 손가락을 조금 누르고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뭐 앱을 깐다거나 이렇게 뭐 앱카드를 이동한다는 거 없이 저희 자체 앱에서 인베디드 돼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보안성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이런 팀온페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처음에 출시했을 때 과연 잘 될까라는 좀 걱정도 있었는데요. 실제 그 뚜껑을 열어보니 저희가 한 5개월 사이에 70만 정도의 가입자를 모았고요. 그리고 취급액 한 400억 정도의 거래액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새로운 수단이고 또 이제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를 넣는다라는 게 고객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술과 이 모바일의 감성으로 풀어냈고요. 실제 저희가 써보니 정말 결제하는 3초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실제 더 빠르다 보니까 구매 중에 이탈을 하거나 이탈률도 많이 줄었고 또 재사용률도 높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러 가지 간편 결제 수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업계에 있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 내에서 뭐 기술이 표준화도 되고 새로운 것도 나오겠지만은 저희는 실제 유통업체가 이 결제 수단을 간편하게 만든 거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이제 인증하고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도 이제 핀테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워터파크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 워터파크 시장을 사실상 크게 성장시켰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은 저 인파가 저 워터파크에 가서 그 상품을 사고 입장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한두 시간씩 줄을 서야 되고 이렇게 자녀분들 데리고 가시면은 그 과정이 상당히 이제 괴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판매는 실제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그럼 내가 이거를 샀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팀온 패스라는 기술을 썼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장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저걸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 실제 나는 이거를 구매하는 사용자라고 인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업체 입장에서도 저 많은 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에 손실일 수 있을 텐데 저런 것 그 빨리빨리 인증시켜가지고 고객들을 입장시키고 고객 입장에서도 실제 줄을 쓰지 않고
더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서로 윈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컨버전스를 만들어서 이 기술을 팀원에 도입시켰습니다. 실제 2015년 9월에 지금 도입 예정되어 있고 조만간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재방문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팀원 플러스라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아이패드나 이런 갤럭시 탭, 패드 같은 데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적립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결제를 하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되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게 카드를 결제하거나 아니면 어떤 터치를 하는 것보다도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들이 고객들에게 잘 학습이 되어 있는데요. 저것을 바탕으로 사실 고객들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매장에 자기가 적립을 할 수 있고 또 그 매장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오프라인이라는 그 자영업자들 이런 작은 지역 상공인들에게는 이 CRM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가능하게 만들었고 또 실제 이제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그 제가 이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큰 기업을 만나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대체 누가 우리 매장에 와서 햄버거를 먹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왜 사 먹는지, 누가 사 먹는지, 누구랑 사 먹는지 이런 걸 알기 힘든데 저희가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누가 와서 언제 얼마를 먹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하는지 그런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번 오고 두 번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왔을 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진짜 많이 오고 있는 우수 고객들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객단가가 높은 고객들한테는 또 업셀링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의 이제 문자를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가 되게 작은 오프라인 가맹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키즈 카페 같은 데서도 저런 걸 잘 써가지고 비수기라든지 사람이 없을 때 고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저희 예시인데요. 오발탄이라는 이런 업체에서도 실제 홍보 비용 대비 한 180배 정도의 매출을 발생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가능하면 저는 쉽게 이제 모바일 커머스에서 핀테크라는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저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러한 계속 커머스의 경험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통화도 마찬가지고요. 결제도 계속 편리한 것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실제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의 이제 경영 철학에 따라 저희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 모바일 인증 같은 경우도 꼭 워터파크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모바일 커머스하고 핀테크 컨버전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